안녕하십니까?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 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 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논밭이 워낙 적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을 관아에서는 양식을 나눠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해, 원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식을 그냥 줄 수 없네. 저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품삯으로 주겠네. 일이 시작되었지만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품삯으로 받는 양식도 그리 많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 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양식을 그냥 나눠주자고도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내게도 생각이 있다네. 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밭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간 품삯을 존박하게 주었지? 남은 품삯은 지금 주겠네. 바로 저 밭일세. 저 밭은 이제 자네들 것이네. 하며 그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2번)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은영아. 뭔데? 자연현상은 물리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저기 국기 계양들을 한번 볼래? 깃발이 펄럭이지? 저 깃발은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바람은 원인이 되고 깃발의 움직임은 결과가 되지.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행동도 물리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인과관계보다는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 목적론적 관계는 또 뭔데요? 예를 들어볼까? 은영이 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 왜지? 앞으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은영이 내가 세운 목적이고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목적론적 관계야.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겠니? 그럼 이제 깃발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선생님. 깃발은 바람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의 경우는 3번.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부터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 외부와 격리된 우주기지 내부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식량과 산소 등을 지구에서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스스로 유지되는 환경 모형을 만들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유리공처럼 생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입니다. 이 밀폐된 유리공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그리고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도 있습니다. 이 유리공의 외부에서 빛의 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바닷말이 자라면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새우는 이 바닷말과 산소로 살아가고 새우의 배설물은 자갈과 모래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바닷말의 양분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사 번과 5번.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는 김중군 풍속화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한국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중구는 어떤 화가입니까? 네, 김중근은 개화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궁중화가는 아니었고요.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됩니다. 이 화가의 특이한 점은 국내보다는 해외의 작품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작품만 해도 1200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예. 국내 한 대학에 새로 기증된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중근의 그림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조선의 풍속을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중근이 그린 풍속화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국할 때 김중근의 그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 이유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열린 비숍 여사의 사진전에서 개화기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이면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그림이었을까요? 사진보다는 김중근의 그림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충족해 주었을 겁니다. 방화로 곡식을 찍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포스터를 보세요. 만약 외국인들이 이 방화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 방화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이 사진보다 조선인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지요. 예, 정말 그렇겠네요. 사극을 제작할 때 당시 사회상을 재현하기 위해 풍속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중근의 그림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중근의 그림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국내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어요.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 풍속 등을 그의 그림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스터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